안녕하세요. 관세사 2차 관세법 강의를 진행할 정영진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는 3월, 2차는 보통 6월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세법은 1차 객관식 시험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1차 시험 경험이 있으시거나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재는 관세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부분만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 관세법을 시작하시거나 관세법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빠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세법은 2차 시험 1교시 첫 과목이고 2교시랑 3교시는 이 관세법의 토대가 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관세법 1차에서는 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세평가 부분을 포함하고 FTA 특례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2차에서는 이 관세평가 부분은 제외하고 대신 환급특례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줄인 말로 이 부분도 매년 10점에서 20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환급특례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의 끝까지 들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유형 보시면 주관식 논술형이라고 되어 있고 과목당 4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이제 문제 유형이 크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50점 문제로 출제되던 것을 나눠서 30점, 20점 문항 각 2문항씩 나누어서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하던 답안 형식이 아니라 이제 문항에 따른 이 30점 문항, 나눠져 있는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문제 출제 키워드가 기준, 사람, 방법, 요건, 뭐뭐 하는 경우, 몇 가지, 그리고 금액 및 요율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쓰시오라고 나오면 이렇게 정확히 요구하는 내용을 이제 법령 규칙에서 찾아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몇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쓴 답안과 정확하게 쓰지 않은 답안 이 비교가 되겠죠. 2차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쓰시오라고 하는 문항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키워드를 포함해서 누락 없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법령 규칙 요거를 쓸 때는 이제 관세법령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쓰시는 건데요. 이제 관세법은 구조가 관세법이 있고요. 이 관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시행령과 기획재정부령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령, 규칙으로 관세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시험 문제는 이 관세법에서 20%에서 30% 정도 출제가 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0%에서 70% 정도 비중으로 최근에 많이 이 세부적인 항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설명하시오.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항도 있습니다. 요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문항이 나오면 보통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으로 이제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요 법, 영, 규칙에서 답을 찾아서 쓰시는 거죠. 근데 요 답을 쓸 때 여기는 이제 정확하고 키워드 넣어서 정확하게 쓰는 게 맞다면 요 설명하시오는 요 답을 이제 풀어서 정리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단순 답안을 쓰시는 것과 설명하시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관세법에 1장 총칙이 있고요. 총칙부터 13장 이제 보칙도 있는데요. 이 보칙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의 업무 시간 물어보는 내용, 그래서 임시계청이라고 하는 부분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임시계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관세법 이론을 공부할 때는 크게 비중이 높지는 않는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를 보칙에 있더라도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324조의 그 인익재산에 대한 포상 부분,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포상하는 그 포상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최근에 10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파트, 요 중간에 있는 중요 파트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여기 13장 보칙 같은 부분에서도 보충하는 규칙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 은닉재산 포상 같은 부분도 10점으로 준비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점점 실무적인 중요도,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중요도, 그리고 뭐 세부적인 파트에서도 고려를 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관세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리고 뭐 중요한 파트뿐만 아니라 보칙까지도 충분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제가 이제 진도 앞으로 나가면서 많이 말씀을 겠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험생 분들도 암기를 별도로 잘 해주셔야 그 최신 문제 유형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2차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준비했고요. 첫 번째가 그 암기와 이해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암기를 하시죠. 뭐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이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려면 그 키워드를 잘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기식으로 암기를 하셨을 텐데 관세법을 처음 준비하시다 보면은 요 2차 시험에 있어서 서술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한 부분의 범위에서 이제 서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해만으로는 서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요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 나가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해한 내용만 썼을 때는 거의 점수 100점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술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지금 2차 시험은 60점을 거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관세법에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어려운 과목이 나왔을 때 그 대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세법에서 60점 이상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신다면 관세법 전반에 대해서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답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처음부터 암기를 잘 해가지고 그 암기를 할 때 뭐 이해를 덧붙인다던가 라고 한다면 이제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암기를 하실 때 정의랑 의 부분을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제 관세법에서는 뭐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밑에 이제 목차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요 정의에 모든 요 목차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 부분만 외우면 이제 다음에 나올 목차까지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대응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의와 의의를 단순히 묻는 뭐 3점짜리로 정의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정의와 의의를 꼭 반드시 암기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떠올릴 수 있게,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교재의 기출문제 부분 보면은 답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답안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다 암기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답안지에 이제 쭉 작성을 해보시면 이 작성만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량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한 문제에 투입할 뭐 시간 배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답안지를 작성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뭐 단답형이기 때문에 문제가 몇 가지 쓰시오 라고 해서 이 답안지 작성에 한 5분도 채 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 작성하는데 꽤 금방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 시험이 서술형 시험이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답안 외에 뭐 부가적으로 의의라던가 뭐 다른 조항이 있다면 관련된 조항을 쓰는 것들도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꼭 평소에 해보셔서 그 시험 당일에 이제 시험 당일에 그리고 모의고사 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꺼내 쓰는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 요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각 파트마다 연계를 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2장에 부가징수 파트가 있고 이제 9장에 통관 파트가 있습니다. 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뭐 2장에 있는 내용을 9장과 엮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50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요 부분 파트를 다 이제 엮어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떠올리고 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그 단답형으로 이제 목차까지 나눠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1번, 뭐 이게 30점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 1번에 뭐 10점, 2번에 20점,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는 뭐 부가징수가 나올 수 있겠고 어떤 주제를 했을 때 2번에는 통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학습을 하면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도 대응이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서술형으로 문제 유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연계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암기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암기를 다 앞글자를 따서 공부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 암기식만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논하거나 설명하시 후에 대응이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한 거 이제 똑똑 떨어지는 내용들만 암기를 하시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응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주제를 두고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암기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고 업무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부터 연계 학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도 관세사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세법 2차 본격적인 진도를 나갈 때는 최대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덧붙여가지고 최대한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수험생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관세법을 이해하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관세법 총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